자, 다음에는 좀 더 보기 좋게 해드릴게요. 예, 다음에는 여기는 내가 요점 정리한 거 띄우고 그거 강의할 거고 판사할 겁니다. 자, 납세 의무 소멸 있어요. 소멸 있었는데 올해는 예상되는 부분이 납세 의무 소멸이다라는 겁니다. 올해는 시험에 예상되는 것이 뭐다? 납세 의무 소멸이 올해 예상 파트입니다. 그러면 1번에 보니까 소멸 사유가 있는데 요게 암기할 것은 많이 않아요. 그러니까 조세 총론 파트는 암기를 해야만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이해됐나요? 우리가 2차의 공법들은 이해는 10%밖에 안 돼요. 이해를 하는 거는 10%밖에 안 된다고요. 기본적으로 암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암기 방법이라는 것은 최대한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암기를 하면 힘들어요. 암기라는 건 처음부터 암기하면 힘들다. 알겠어요? 일단 여러 번 눈도장을 찍어주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 번 눈도장을 계속 찍어줬다고 나중에 이제 집중적으로 암기를 하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하다 보면 암기가 어느 정도 안 돼도 우리는 시험이 주관식이 아니잖아요. 서술하라가 아니잖아요. 그럼 객관식이라니까 잘 몰라도 보인다고요. 지문에. 이해됐나요? 그런 식으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일단 여기서는 그 말 뜻이 뭐냐를 지금 이해하는 거고 아까 암기해야 될 이런 사항들은 뭐 시간이 가면서 암기하면 된다 이 말이야. 지금 당장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렇게 구성되는구나 이것이 이해고 암기는 시간이 지나면서 하는 거다 이 말이야. 이해됐나요? 자, 그래서 공부하는 요령을 익혀야 됩니다. 일단은 흐름을 먼저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 여기서 요 내용이 있구나 하는 것을 익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립이 됐고 확정된 것을 부과해서 징수를 받아야 먼저 소멸되겠죠. 그럼 납세 의무 소멸 사유가 첫 번째가 뭐냐? 납부라는 거죠. 그럼 아까 가세권자는 뭐냐? 결정된 세금을 납부서를 전달해 징수받거나 또 결정해서 고지해서 부과하는 방식이 있죠. 그러면 납부세금을 받았거나 고지한 세금을 받으면 소멸되는 거죠. 그게 납부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납부받는 방법은 뭐가 있죠? 금전으로 한꺼번에 다 받는 방법도 있고 또 물납으로 받는 것도 납부받은 거고 분할 납부도 납부죠. 그게 납부입니다. 그러면 2번은 뭐죠? 충당이라고 해놨죠. 그럼 충당은 뭡니까? 충당은 받을 세금을 직접적으로 받았다고 보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있는데 아까 설명 중에서 자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날에 어떤 개인의 소득이 발생했어요. 그럼 원래는 소득이 발생하면 이 가세 기간이 끝나면 몇 년도에? 다음 연도 익년이라 하죠.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 날에 요게 세금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그 확정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된다고요. 됐나요? 그러면 원래 세금은 언제? 1년간 소득을 다음 연도에 확정 신고 납부를 한다고요. 그런데 아까 무슨 세금? 근로소득세 같은 경우는 매월 회사에서 사용자가 뭐다? 급여 지급 시 급여를 지급 시에 뭐한다? 일정 금액을 뗀다. 이거를 원천 징수해서 납부가 된다 했죠. 그러면 매월 월급 급여가 지급될 때마다 사용자는 매달 금액을 받아가지고 뭐다? 이미 세무서에 납부돼서 안 됐어요. 이미 세무서에 납부되었어요. 이 말이에요. 되나요? 그럼 원천징수 납부된 금액이 있겠죠. 그럼 원천징수 납부된 금액이 있는데 1년이 끝났어. 그럼 연말정산하겠죠. 그럼 연말정산 해보니까 실제로 납부할 금액이 계산됐어요. 그럼 이거는 이미 납부된 금액이고 이거는 실제로 납부할 금액이죠. 이해됐나요? 그럼 원천징수 납부된 금액이 더 많아요. 그럼 많으니까 이 차이 나는 만큼 뭘 받아야 돼요? 환급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기간이 끝나면
원천징수 납부된 것을 요 확정되면 여기에서 요렇게 되면 환급된 세금은 다음 달 6일 날에, 다음 달 6월 달에, 예? 내 통장으로 돈이 입금된다고요. 이해됐나요? 예, 그래, 이걸 우리가 뭡니까? 연말 보너스를 하죠. 근데 기분 좋죠. 근데 이것도 자기 돈인데 또 돈을 받으니까 기분 좋잖아요. 그럼 요때 이제 이 돈을 가지고 뭡니까? 평소에 내가 하고 싶은 거, 여행을 가고 싶다 하면 여행도 갔다 오고, 예? 사고 싶은 것도 사고 하잖아요. 알겠어요? 예. 근데 이렇게 환급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뭡니까? 배우자에게 안 알리죠. 그죠? 같은 일하는 사람이면 환급되는 걸 알고 있으니까 말을 해야 되겠죠. 안 하다가 나도 소리 듣겠죠. 무조건 환급이 발생합니다. 이거는. 알겠죠? 예, 요렇게 가정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건 뭡니까? 이 환급은 누가 관할 세무에 대대로 줘야 되겠죠. 근데 대대로 줘야 되는데 이 근로소득자가 또 다른 세금을 납부해야 돼요. 그럼 환급 받을 돈이 만약에 300만 원이고 환급해 줄 돈이 300만 원이 있는데 요 사람에게 납세의무자에게 만약에 350만 원 다른 세금이 징수돼야 된다. 그러면 받을 돈이 얼마야? 350원 받아야 되겠죠. 그럼 대들어 줄 돈이 300만 원 있죠. 그러면 요것이 이 두 사람이 징수할 돈도 있고 환급해 줄 돈이 있다. 그러면 관할 세무서에는 뭐 합니까? 원칙은 대들어 주고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어차피 대들 줄 돈을 또 받아야 될 돈을 전화를 해가지고 당신은 환급 받을 것이 있고 징수할 도 있는데 300만 원은 여기서 상계하겠습니다. 충당하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얼마만 받는 거야? 관할 세무사는 50만 원 받은 거죠. 그럼 50만 원 받은 게 아니잖아요. 300만 원 충당시켰으니까 350만 원 받은 거죠. 이 말이야. 그게 충당이라고요. 충당해서 받았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 충당도 있고 환급세액으로 충당하는 것 있고 또 아까 뭐라고 했느냐. 자, 확정된 세금을 아까 뭐 했다 했어요? 부과했다 했잖아요. 부과를 했는데 뭐 했다고 했어요? 체납했다 했잖아요. 체납하니까 뭐 한다 했어요? 독촉한다 했죠? 이제 독촉까지 갔는데 이행을 하지 않으니까 뭐 한다 했어요? 압류한다 했죠. 압류해서 아주 매각하죠. 그럼 재산을 처분하니까 그 돈이 생기죠. 됐나요? 그래서 이 매각 대금으로 환급 징수할 세금으로 충당한다고요. 그 충당 방식은 또 돈 받은 거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실제로 납부한 돈만 징수가 아니라 뭐다? 환급 세금으로 충당받아서 되는 거고 또 매각 대금으로 충당받아서 받는 거다 이 말이야. 1번과 2번은 뭡니까? 실제로 돈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납부와 충당은 실제 돈을 받았잖아요. 조세가 실현되었다 이 말이야. 세금을 받아서 소멸되는 내용이라고. 그런데 요보다도 이제 뭐냐 3번, 4번, 5번이 있는데 자 3번, 4번, 5번입니다. 자 아까 납세의무가 성립되면은 법률에 대한 가세요건이 충족된다 했죠. 그때 성립됐을 때 가세권자는 무슨 권한을 가진다 했죠?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이 발생한다 했죠. 부과권이 주어진다 했죠. 근데 이 부과권을 계속 준다 해서 안 준다 했어요. 안 준다 했잖아요. 부과권을. 그러면 여기서 뭘 준다 한다고요? 국가는 제척 기간 내에 권리 행사를 하라 했죠. 됐나요? 그럼 이 제척 기간 내에 아까 10년, 7년, 5년 기간 안에 부과권을 행사해야 되는데 제척 기간이 뭐 됐다? 만료돼 버렸다고요. 그럼 제척 기간이 만료됐는데도 아직 부과를 행사하지 못했어요. 알겠어요? 그럼 이 부과권이 뭐 된다고 만료되면 부과권이 소멸된다 했잖아요. 이해됐나요? 그럼 부과권 행사를 못하니까 부과해야 되는데 부과권 행사를 못하니까 소멸되는 거잖아요. 그럼 돈 받았지 안 받았어? 미시는 되죠. 그래서 제척기간이 만료된 것은 부과권을 소멸로 인해서 소멸된다. 자동적으로 소멸된다 이 말이야. 이해됐나요?
제척기간 만료 소멸. 됐죠? 그러면 우리가 이 제척기간을 두는 것은 왜 제척기간을 둘까요? 할 때 우리나라 국민들은 세금 하나만 붙는 게 아니라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 세금이 밀려온단 말이야. 그러면 행정기관은 자기 업무를 편리하게 해서 세금을 모아가 때리면 납세면은 부담된단 말이야. 그래서 가세권을 가지고 있는 자는 그 권한 행사를 빨리 밀어내라. 조기에 조세를 종결 짓는 목적으로 제척기간을 두고 있다. 다시 제척기간을 두고 있는 목적이 어디 있다고요? 조기에 조세를 종결 짓는 목적으로 제척기간을 두고 있다 이 말이야.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알겠어요? 그럼 요 제척기간은 형법에서는 뭐와 같다 해서 내가 공소시효 제도와 같다 이 말이야. 범법자가 범법 행위를 했으면 우리나라 뭡니까? 공권력을 행사할 범법자를 찾아내야 되잖아요. 잡아서 처벌해야 된다고요. 그럼 범법자가 십차례 잡힙니까? 도망 다니지. 그럼 도망 다니다가 나중에 뭐 한다? 자수를 하잖아요. 자수. 그럼 자수하러 올 때 어느 기간에 자수하면 되면 공소시효 끝나지 않는데 자수하면 안 되잖아요. 그때는 쇠고는 찬단 말이야. 처벌 받는다고요. 그럼 자수는 언제 한다? 공소기간이 끝난 다음에 자수 오면 뭐 처벌할 수 없다 이 말이야. 오케이? 예, 그거가 같은 것이다 이 말이야. 제척기간. 이해됐나요? 우리가 공소시효는 뭐 TV 틀면 자주 들리죠. 뉴스에서. 예? 지금 공소기간 들리는 게 뭐 정치인들이 뭐예요 지금? 김병기 씨. 아니 김병기 씨 1억 건낙 있잖아요. 그 자기가 뭐 했어? 자기는 공소기간 끝났다고 하잖아. 자기는 주장하기를. 근데 공소기간 안 끝났단 말이야. 공소시효가 안 끝났다고요. 그 처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야. 무슨 말 알겠어요? 예. 그리고 이게 제척기간이라고요. 공소기간이 제척기간이 만료되면 권한 행사가 없어진다. 그리고 자동적으로 소멸된다. 암기하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뭐냐? 성립됐죠. 성립 과정 끝났어요. 성립일 때는 뭐냐? 부가권이 주어지는 거고. 그럼 성립된 근거를 가지고 아까 뭐자? 가세표준에 세액을 산출했죠. 그 세액을 산출한 게 뭐라고 해요? 확정지었다 이 말이야. 그럼 확정지으면 세액이 나오겠죠. 그럼 가세권자는 채권자 돈을 받아야 되니까 채권자가 되고 납세의무자는 돈을 지불해야 되니까 채무자예요. 그럼 채권관계죠. 채권관계. 그러면 요때 이 채권자인 가세권자는 이거를 징수권이라고 해요. 무슨 건? 돈을 받을 권리 징수권이라고요. 근데 우리가 민법에서 이 채권관계에 대해서 채무자인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채권자 권리를 영원히 주지 못하겠다 하는 거야. 또 말합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권리자는 권리 행사를 하고 권리를 주장할 때만 권리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거다 이 말이야. 알겠어요? 부모는 부모로서 권리가 있고 자식은 자식으로 권리가 있고 애인관계는 애인관계에 권리가 있단 말이야. 알겠어요? 그래서 처음에 잘 살아 콩깍지가 벗겨가지고 자주 뭐 전화 하다가 나중에 콩깍지 슬 벗겨지니까 연락이 뜸해요. 알겠어요? 그러다가 한 사람이 뭡니까? 이제 연락이 잘 안 되니까 뭡니까? 전화도 안 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시간이 흘러가지고 관심 안 주다가 어느 날 일정 기간 지난 후에 이제 전화가 와요. 만나자고. 웃기고 있는데 니 이제 나한테 관심 끝났잖아. 권리가 없단 말이야. 알겠어요? 그게 뭐냐? 민법상의 소멸한다, 소멸. 그럼 뭐냐? 어느 기간달에? 요 시효 기간이라고요. 알겠어요? 시효가 끝나버리면 권리는 소멸한다. 채권자는 돈 달라고 요구할 수 없다. 이 말이야. 그 소멸 시효가 완성되었다라고 해요. 됐나요? 그럼 요거 시효가 있죠, 시효. 그래서 이 징수권에 대해서 제한하는 것은 뭐다? 소멸시효고, 요 소멸시효가 완성돼 버리면 돈 달라고 할 수 없다 이 말이야. 그러면 요 시효라는 기간적인 문제는 우리가 민법상의 채권은
채권이 어떤 사유로 발생했느냐에 따라서 기간이 1개월짜리 시효기간도 있고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2년, 3년 아주 다양한 시효기간이 존재해요. 근데 세법상에는 이 시효기간을 딱 두 종류만 있어요. 네? 세법상에는 시효를 몇 년? 두 종류만 있다고요. 하나는 5년, 또 하나는 10년. 요 딱 두 종류만 준다고요. 5년, 10년. 다음 몇 년? 5년, 10년. 몇 년, 몇 년? 5년, 10년. 근데 이거는 왜 예전에는 세법은 소멸시효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5년만 존재했는데, 예? 10년을 한 개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그거는 지방세와 국세를 나눕니다. 지방세의 국세를 나눠가지고, 지방세 세액이 얼마냐? 국세 세액이 얼마냐? 금액 기준으로 5년과 10년을 나누고 있어요. 그럼 요거 암기방법은 5입니다. 기본이 전부 다 5자가 들어간다고요. 5년이 기본이면서 10년 넘어가되 그 금액 기준도 5입니다. 그럼 5입니다. 5. 되나요? 그럼 요거는 금액이라 했죠? 세액이라 했죠? 그러면 50만 원을 가지고 있을까요? 50만 원? 택도 없고 500만 원? 그것도 아니고 5천만 원이라고요. 그리고 5천만 원 5억이라고요. 그러면 국세가 규모가 커요? 지방세 규모가 커요? 국세. 그럼 5억은 국세고 5천만 원은 지방세 기준이라고요. 오, 안겸. 타자놈들. 됐나요? 그럼 이거는 5천만 원. 5천만 원. 이거는 5억 이상. 그리고 지방세가 5천만 원 이상이 되면 10년. 그럼 5천만 원 이상이 아니면 5년. 이해됐나요? 그럼 취득세가 3천만 원입니다. 소멸시효 기간은 5천만 원 이상이 아니죠. 5년 소멸시효 준다고요. 그럼 지방세인 취득세가 1억입니다. 그럼 5천만 원 이상이죠. 그럼 소멸시효 기간은 10년이 된다고요. 아시겠나요? 국세는 5억. 이해됐죠? 요것은 언제 시험 났느냐? 올해 몇 회입니까? 우리 37회예요. 예. 요 소멸시효 기간은 작년 36회 때 안 났고 35회 때 이거 물었어요. 기간 알고 있느냐? 알겠어요? 쉬운 문제였죠. 35회 때 우리 시험에 났어요. 35회 때. 예. 그래서 올해는 놀 확률은 조금 덜하다 말이야. 자주 노는 문제가 아니니까. 그래서 한번 알아두면 되겠죠. 암기도 쉽잖아요. 기억하면 돼. 이해됐나요? 이게 소멸. 그럼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징수권의 행사할 때 돈 받을 수 없죠. 자동적으로 채권 권리가 포기되니까 납세 의무가 소멸된다 이 말이야. 아시겠나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자, 두 개 있습니다. 제척기간이 만료돼도 돈 못 받아서 소멸되죠. 그 다음에 징수권이 소멸되는 것들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소멸되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이 있는데요. 뭐가 해야 되느냐? 요게 제척기간도 10년, 7년, 5년 소멸시효도 5년, 10년 기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기간들은 시간은 계속 흘러가요, 안 흘러가요? 시간은 흘러가 실제로 멈출 수가 없죠. 세월은 멈출 수가 없잖아요. 근데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 법률상으로 시간을 멈췄다고 보는 경우가 있어요. 시간을 멈춰 세웠다는 거 있어요. 그걸 권리자가 권리를 할 수 없도록 만든 기간이 있어요. 다시 권리자가 권리 행사를 해야 되는데 권리 행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어요. 그걸 정지사유라고 해요. 무슨 사유? 정지사유다. 정지사유는 정지기간, 정지사유 있는데 정지사유는 뭐다? 권리자가 뭔다?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다 없다? 권리 행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기간을 정지사유라고요. 알겠어요? 그러면 요 정지사유들은 전부 다 기간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간. 우리가 분납기간, 연부, 연납기간, 징수, 유예 기간 그런 것들이
그 기간 동안에는 채권자의 가세권자가 돈 달라 할 수 없다 이 말이야. 권한 행사를 할 수 없다 이 말이야. 됐나요? 그럼 방금 지방세는 아까 얼마라 했어요? 5천만 원 이상이 아니면, 예? 5천만 원 미만이면 5년이라 했죠. 5천만 원 이상이면 10년이라 했죠. 그럼 지방세가 4천만 원입니다. 소멸시효 완성은 5년짜리죠. 5년짜리죠. 그럼 아까 세금을 부과를 했어요. 부과를 했는데 체납을 하고 있어요. 됐나요? 그러면 이미 부과 시점부터 권리 행사가 진행되죠. 예? 그럼 체납하고 있으면 가세권자는 액션을 취해야 돼, 안 취해야 돼? 뭐 돈 달라고 뭐 액션을 취해야 된다고요. 근데 그 체납된 사실을 놓치고 쭉 기간이 흘러왔어요. 이게 몇 년 지나느냐? 요거는 권리자가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데도 권리 행사를 하지 못해서 4년이 지났어요. 그럼 앞으로 몇 년만 지나면 돼? 1년만 더 지나버리면 5년이 지나서 소멸시효가 완성되겠죠. 알겠어요? 근데 4년째 돈을 못 내고 있는데 이 지역이 납세자가 있는 지역이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재산 피해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돈을 아직 부과된 자든 체납한 자든 국가는 그 사람들에게 1년 동안 징수를 유예한다라 말 써요. 그럼 징수를 유예한다는 것은 뭐 권리자가 돈 달라고 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이 말이야. 이해됐나요? 그럼 요거는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데 안 했죠. 이거는 권리 행사를 할 수 없죠. 그럼 실제 기간은 몇 년이 지났어? 5년이 경과됐잖아요. 근데 소멸시효가 완성됐을까? 안 됐다고요. 아까 5년이라는 기간과 10년이라는 기간 계산할 때는 권리자가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데도 권리 행사를 못한 기간이 5년, 10년이라고. 그러면 전체 5년 중에서 4년은 권리 행사를 할 수 있었고, 되나요? 요 1년이라는 기간은 권리를 징수 유예소니까 권리 행사를 못 하잖아요. 그럼 전체 5년 계산해서 정지 기간은 빼고 계산해라 말이야. 이해됐나요? 그럼 4년은 적용되니까 앞으로 5년이 된 시점이 아니라 다시 몇 년이 지나야? 1년이 지나야 된다 이 말이야. 이게 정지 사유입니다. 이해됐나요? 그런데 그러면 정지 사유가 세법에 정지 사유가 있네. 그럼 무조건 돈 안 내고 버티면 그냥 기간이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겠네. 웃기고 있네. 세법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확률은 0.001%야. 자, 그래서 다시 갑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부과된 세금이 있어요. 부과된 세금이 있는데 가세할 수 있는데 업무를 보다가 세무공을 놓쳐버렸어. 놓쳐가지고 4년이 지났어? 그럼 1년이 있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못 받겠죠. 근데 우리 공무원들을 특히 세금 관계는 파트가 있어요. 그 파트 업무를 인수인계 바꾼다고요. 업무를 바꾼다고요. 그럼 업무를 4년이 딱 시점에 업무 인수인계를 하니까 빨간색이 떠올라요. 체납자가 탁 뛴다고요. 그럼 업무 인수인 받은 자가 이게 왜 이때까지 부과되지 않았지? 라고 했어요. 그럼 이거를 발견하고 뭐 한다? 여기서 요것이 4년이 경과됐기 때문에 독촉장을 날려요. 행정처분한다고요. 아시죠? 독촉을 하든 압류를 하든 재고장을 나르든 정부 명령을 때리든 이건 기간이 아니고 행정처분이라고요. 이 행정처분 사항을 중단사유라고 해요. 무슨 사유? 중단사유. 자, 이거는 정지사유고, 이거는 정지사유는 기관들에 대한 거고, 중단사유는 행정처분이에요. 압류라든지, 독촉이라든지, 명령이라든지, 이런 행정 액션을 취한 거라고요. 그러면 중단이란 것은 끊을 단자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몇 년이 지났어요? 4년이 지나갔죠? 4년이 지났죠? 그리고 1년만 지나면 완성되겠죠? 근데 요 시점에 뭐 했다? 독촉장 날렸죠? 그러면 중단이 끊을 단자야. 앞에 있는 4년은 사라진다 이 말이야. 4년은 사라지고 독촉한 시점부터 다시 5년이 계산돼야 된다 이 말이야.
이해됐나요? 그래야 소멸시효가 단순히 5년, 10년만 지나 완성되는 게 아니라 무슨 사유 때문에 중단 사유로 인해서 관심을 주기적으로 두고 있으면 영원히 권리는 지켜진다 이 말이야. 그래서 아까 내가 뭐랬어? 매일매일 관심 주는 것도 안 돼. 알겠어요? 아니, 연애할 때는 매일매일 관심을 주죠. 전화하고, 또 전화 하나 따지고, 나중에는, 그래, 안 해도 묵시다다가. 그러다가 너무 떨어지면 안 된다고요. 주기적으로 관심을 주면 권리는 영원히 보존된다, 이 말이야. 알아듣나요? 자, 그러면 이 정지 사유하고 중단 사유라는 거는 소멸시효 제도에는 적용할 수 있지만, 아까 제척기간 있죠? 제척기간에 아까 만든 목적이 내가 뭐라 했죠? 조기에 조세를 종결 짓는다 했죠? 그럼 제척기간은 정지를 시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단 말이야. 중단을 시켜도 안 된단 말이야. 알겠어요? 제척기간은 정지 중단을 시키면 안 돼. 빨리빨리 끝내야 되니까 어디에 정한다? 소멸시효에서 정지 중단 사유가 있다. 오케이? 그래서 올해는 일단 시험은 소멸시효보다 제척기간에 올해 관심을 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자, 아까 세액이 산출됐어요. 자, 이제 보세요. 세액이 산출됐죠? 확정됐죠? 그럼 확정된 세금을 부과를 했어요. 부과. 세액을 확정해서 부과했다고요. 근데 이 부과한 것이 납부서로서 부과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고지서로서 부과할 수 있다 있죠. 그럼 부과했으면 징수해야 되겠죠. 근데 부과를 하고 딱 보니까, 자, 이 부과가 납부서가 고지서, 특히 고지서입니다. 특히 고지서가 이 세금을 납부할 고지서가 갑이 납부해야 될 세금이에요. 누가 납부할 세금이라고요? 갑이 납부할 세금인데 고지할 때 이 고지서가 을에게 고지됐어요. 잘못 고지됐죠? 그러면 누가 내야 될 세금을? 갑이 납부하게 해서 갑에게 고지할 세금을 갑에게 고지하지 않고 을에게 부과됐어요. 그럼 을이 받았을 때 기분 나빠? 기분 나쁘죠? 그럼 뭔가 왜 내한테 고지해서 연락 들어가겠죠? 이게 뭐냐? 잘못 전달됐다 이 말이야. 잘못 전달됐다. 그러면 이 고지서가 잘못 전달된 것은 이 확정된 세금이 잘못됐어요, 안 됐어요? 확정된 세금은 잘못이 없다 말이야. 전달이 잘못됐단 말이야. 그럼 이 확정된 세금은 사라집니까, 안 사라집니까? 안 사라지죠? 그러면 이 부과한 것을 잘못 전달했으니까 을에게 부과된 세금을 철회한다는 거야. 됐나요? 이거는 부과 철회다 이 말이야. 그럼 철회한 세금을 다시 누구한테? 원 납세의무자에게 고지하면 되겠죠. 부과 철회는 소멸 사유가 아니다 이 말이야. 이해됐나요? 그런데 부과 철회는 소멸 사유가 아니고요. 자, 그러면 요겁니다. 이제 부과를 누구한테? 갑에게 고지했어요. 갑에게 부과했는데 이 세액 확정된 이 세금을 갑에게 고지했는데 고지하고 보니까 갑이 이상하다. 왜 내가 세금 내야 되지? 세법이 개정됐다고 들었는데 근데 고지서가 날라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과 자체가 처음부터 이 세액을 산출하면 안 된단 말이야. 뭐냐? 세법이 개정되었어. 세법이 개정되어서 부과를 하면 안 될 세금을 부과했다고. 이건 처음부터 잘못했죠? 그럼 이 고지된 세금은 고지했지만 가세를 하면 안 된단 말이야. 이거는 부과 취소라고요. 알겠어요? 그럼 이 확정된 세금을 소멸된다 이 말이야. 부과 철회와 부과 취소는 다르다. 암기하지 마시고. 이해됐나요? 그래서 예전에 그런 게 있어. 세법이 자주 개정되다 보니까 세금 공무원이 요즘 전산 처리되잖아요. 그럼 전산 처리도 세법 개정은 프로그램을 바꿔줘야 된다고. 알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재산세 중에서 재산세가 올해 20만 원이 2025년도에는 재산세가 20만 원 계산됐어. 근데 다음 연도에 2026년도에
재산세를 부과했는데 그 세금을 계산해서 직전연도 부과된 세금의 150% 한도로 한다. 재산 가치가 갑자기 뻥 올랐을 때는 재산 가치가 높을수록 재산세가 많이 부과되겠죠. 재산세가 많이 부과되겠죠. 그러면 다음 연도 산출된 세금인 직전 연도에 산출된 세금에 150% 초과해서 부과할 수 없다. 이게 세부담 상한제도라고요. 그러면 이 계산이 40만 원이 계산되면 40만 원 산출됐다고 40만 원 다 부과하면 안 된단 말이야. 직전 연도 20만 원 150%니까 30만 원이죠. 네? 그럼 30만 원을 40만 원 부과할 수 없고 30만 원까지만 부과해야 된다고. 이해됐나요? 30만 원까지 부과해야 된다고. 그럼 이거를 또 이것이 150% 기준에서 갑자기 110% 기준을 또 받겠다고 개정이 되어서 그럼 110%면 얼마까지 할 수 있어요? 22만 원. 그럼 앞에 기준을 가지고 150% 기준으로 30만 원을 부과했단 말이야. 네? 근데 세법 개정을 얼마 부과해야 된다고? 110만 원 부과해야 된다고. 그럼 얼마가 더 부과됐어? 8만 원이 더 부과됐잖아요. 네? 취소해야 된다고요. 이해됐나요? 요 개념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납세 의무 소멸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49쪽에 보면 기한후 신고와 수정 신고 있죠? 별표지 1개. 이거는 지금 하는 게 아니라 문제 풀 때 하는 겁니다. 문제 풀 때 하는 거. 자, 그 다음 52쪽에 가면 납세 의무 확장 및 보충적 납세 의무 있죠? 이것도 시험 칠 때 하는 거. 시험 치기 문제 풀이 과정에 하는 거. 지금 알 필요 없어요. 볼 필요도 없고 여러분은. 그 다음에 58쪽에 가면은 3장에 조세와 다른 채권과의 관계 있죠? 막 적어놨죠? 복잡하게 알 필요 없어. 이것도 시험 칠 때 하는 거. 그리고 63쪽에 조세 권리 구제 및 서로 송달했죠? 요것도 시험 칠 때 하는 거. 그래서 방금 요게까지만 여러분이 잘 정리하면 되고 뒤에 있는 거는 시험에 출제는 됐는데 출제됐다고 해서 무조건 보면 안 된다 말이야. 그거는 시험 칠 때 올해 이제 중요성이 있으면 올해 내가 분석하는 거야. 올해 넣을 거다, 넣지 않을 거다. 넣을 거로 예상되는 부분은 또 가르쳐주고 올해 넣을 확률이 없다 하면은 할 필요 없다 말이야. 알겠어요? 뒤에 있는 거 읽어볼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은 오늘 여기까지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수고 많았습니다. 예. 그래서 다음